인슐린이 나와서 떨어뜨리니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뚝 떨어질 때 우리는 또 허기감도 느껴지고 피로감도 느껴지고 식곤증이 아주 심해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나 당 떨어졌다, 뭐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혈당 스파이크가 왜 살을 찌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하죠.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대사의 문제,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까지 일어나가는 데는요, 기본적으로 이 비만이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우리는 살이 찌는 걸까요?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24시간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많은 연구와 학문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서 비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과학이나 의학은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또 다른 논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은요, 첫 번째 칼로리고요, 두 번째는요 혈당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로리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든 뒤에 영양 성분표만 보면요, 칼로리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류, 당질, 탄수화물 막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면 이때부터 좀 우리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 칼로리의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시고, 이 탄수화물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몸에는요, 세 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소화가 되면서 우리 핏줄 속에 포도당 농도가 쭉 올라갑니다. 포도당만 올라간다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뿜어내서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끌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 넣어야 비로소 세포에서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혈당은요, 보통 정상적으로 70에서 140 사이에 정교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이고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고혈당인 거예요. 당뇨인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정상인 사람들은 140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고서 계속 재봤더니 식후 2시간 혈당만 중요하게 봤었는데, 식후 1시간 반 혈당, 정상인의 이런 혈당이요, 200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주 곱게 갈아낸 빵, 떡면, 과자, 액상과당, 과일 주스를 먹으면요, 혈당이 아주 빨리 올라가고요,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속도도 중요하고 높이도 중요하거든요. 200 이상 빠르게 올라갔다가요, 좀 있으면요 인슐린이 나와서 떨어뜨리니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뚝 떨어질 때 우리는 또 허기감도 느껴지고 피로감도 느껴지고 식곤증이 아주 심해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나 당 떨어졌다, 뭐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요, 하루 종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닥터리가 아침 식사 얘기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살찌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인슐린은요,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에너지를 발산하는 역할이 아니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혈당 수준이 너무 빠르게,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면요,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왔다가 뚝 떨어지고, 또 나왔다가 뚝 떨어지고, 항상 우리 몸에 인슐린이 많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을 제대로 못 떨어뜨리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모든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렇게 쭉 여러가지 질환들이 한꺼번에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고인슐린 혈증을 만들고요, 인슐린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게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쓸데없는 인슐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족족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되는 이런 기전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들은요, 유난히 췌장이 작아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는요, 근육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쓰면 쓸수록 발전이 되고 강화가 되는 조직들이 있는데요,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췌장을 갖고 태어나는 데는 능력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능력을 다 써버리고 나서 췌장이 자기 일을 못한다 나가 떨어지면 그게 당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유난히 췌장이 작아요. 키하고 몸무게가 같더라도 췌장이 작아요. 이 동양인들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유난히 작아요. 또 거기다 기름까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요, 췌장의 기능이 유난히 약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고도비만이 되지 않더라도 이 마른 당뇨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췌장은 고갈되는 조직이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단 것을 계속 많이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40, 50대 이상 돼서 생길 당뇨가 20, 30대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 아주 젊은 층에서 당뇨 전 단계,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봐요. 탕후루라든지 뭐 마라탕이라든지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런 아주 단맛나는 음식을 먹는 걸 보면요, 저는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 30대가 되면 얼마나 당뇨나 대사질환으로 고생을 할지 이제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들은 좀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오해가 많은 것들이 있죠. 아침에 이걸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죽, 그 다음에 떡, 미숫가루, 누룽지, 그리고 스프 같은 것들이요. 목넘김이 아주 쉬운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요, 소화기관이 약하고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는 일부 허용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다이어트를 또 하려는 분들, 또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단백질 위주,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침에는요, 삶은 계란 2개,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그리고 콩으로 된 거요. 대두 자체 요리도 좋고요. 두부라든지 낫또라든지 무가당 두유 같은 거 정말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혈당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막 나서는데 집에서 싫은 소리 한번 듣고 나오면요, 하루 종일 일이 안 되잖아요. 그냥 쉽게 넘어갈 일도 괜히 싸우고 그러면 또 엉망이 되고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죽을 먹거나 누룽지를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요, 반드시 저혈당 비슷한 증상이 또 생겨서 우리는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아주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요, 짜증이 많이 나고 기분도 막 엉망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혈당 스파이크가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울증, 여러가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은 정말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닥터리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혈당 스파이크가 나에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요, 바로 앞으로는 몇 개월 뒤에는 나는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혈관의 내피세포를 상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와 혈전이 뭉치게 돼서 혈관이 좁아지고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심장에서는요, 심근경색, 협심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동맥들이 다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반드시 지금,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겠다,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가끔 죽도 먹을 수도 있고 누룽지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매일 먹는다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식사에서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닥터리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닥터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